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랑 9번의 영어 캠프 한 달 살기를 다녀온 유아 영어 강사 마미드 제시스입니다. 오늘부터 저 유튜브로 하나씩 제가 다녀온 경험들을 나누면서 한 달 살기 정보와 그리고 도움될 만한 정보들을 올려보도록 할게요. 좋아요, 댓글, 그리고 미리 구독 꼭꼭꼭꼭 부탁드려요. 오늘은 제가 좀 특별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 사실 아이랑 해외 영어 캠프를 지금까지 9번을 다녀왔었거든요. 말레이시아, 태국, 세부, 호주, 뉴질랜드 모든 곳들을 다녀왔고요. 다양한 나라를 경험하고 근데 매일 갈 때마다 느낀 게 있어요. 같은 해외 영어 캠프이지만 누가 주최하냐에 따라서 형태냐에 따라서 아이의 경험이 엄청 달라지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직접 경험한 9번을 솔직하게 다 풀어볼게요. 어떤 게 좋았고 어떤 게 아쉬웠는지 또 어떤 가족에게는 어떤 것들이 맞는지 하나씩 풀어봐 드릴게요.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봐주세요. 다녀온 곳들은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어요. 한국에서 캠프에서 주관하는 건지 주체가 어디인지 아니면 현지 교육기관이나 현지에서 주최하는지에 따라서 조금 색깔이 달랐던 것 같아요. 이 차이가 생각보다 좀 큰 것 같아요. 지금부터 하나씩 제 경험들을 드릴게요. 가장 먼저 갔던 영어 캠프는 말레이시아에서 하는 어학원 캠프였어요. 한국 캠프 기관에서 데리고 가고 또 현지 어학원 강사들이 나와서 수업을 듣는 형태였는데 처음엔 이걸로 시작했어요. 일단 솔직히 말하면 처음 해외 경험하는 아이들에게는 한국 선생님이 같이 가고 한국 아이들과 수업을 하고 부담감이 적고 뭔가 좀 덜 무서웠어요. 네. 근데 영어 환경, 영어에 대한 몰입도를 물어본다면 저는 반반이에요. 수업은 영어로 하지만 쉬는 시간에는 아이들하고 한국말로 이야기하고 놀게 되고 아무래도 한국 아이들이 모든 학생이기 때문에 조금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캠프가 무조건 나쁘다 할 수는 없어요. 처음 해외에 적응할 때 또는 아이가 낯가림이 심하거나 영어로만 된 환경에 대해서 좀 부담감이 느껴지는 아이들은 오히려 이게 맞을 수 있고요. 그리고 첫 한 달 살기로는 부담 없이 하기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어학원과 그리고 좀 도심에서 이렇게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의 첫 번째 한 달 살기 경험은 이랬지만 지금 돌아봤을 때 몰입 환경에는 부족함이 있었다. 하지만 적응에는 괜찮았다. 정리해 드릴게요. 두 번째는 국제학교에서 이루어진 캠프였는데 기간의 주체는 한국 캠프 기관이 주최하는 것이었어요. 말 그대로 장소가 어학원이 아니고 장소가 현지 국제학교였던 거죠. 물론 선생님들은 어학원에서 파견이 되었기 때문에 그 느낌은 학교 시설을 쓰고 수업 커리큘럼도 조금은 아무래도 국제학교 장소를 빌리다 보니까 조금은 그거에 맞춰서 한 것 같고 또 그러나 결국은 한국 아이들끼리 모여서 하는 구조는 비슷했어요. 하지만 현지 아이들은 뭐 방학 기간이었기 때문에 거의 섞여서 하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비용 대비, 왜냐면 학교 자체를 빌리기 때문에 비용 대비 어떠냐고 물어본다면 어학원 캠프보다는 보통 더 비싸고 시설은 좋은 만큼 또 금액을 또 내야 되잖아요. 국제 학교 분위기를 좀 느껴보고 싶다. 괜찮지만 조금 가성비는 조금 애매하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캠프 형태가 또 국제학교 주체와 또 한국의 캠프 주체에 따라서 조금 또 분위기가 달라요. 두 가지 다 경험해 봤기 때문에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로 갔던 캠프 형태는 스쿨링이에요. 제가 스쿨링을 너무 해보고 싶어서 말레이시아 2번, 어떻게 보면 어학원 형태의 2번의 캠프를 경험하고 나서 스쿨링을 직접 주최를 했었어요. 그래서 방콕에 스쿨링이 되는 학교와 함께 해서 이때는 현지 학교가 주체가 됐고 우리 아이들이 한국 기관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현지 학교에 입학시킨다, 전학시킨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기 전에는 솔직히 좀 걱정을 했어요. 괜찮을까? 그런데 저는 너무 해보고 싶었기 때문에 스쿨링 자체를.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해외에 유학을 간다면 어쨌든 형태는 학교를 갈 거 아니에요. 그런 학교 경험을 시켜주고 싶어서 했는데 생각보다는 아이가 또래 아이들과 지내고 하니까 크게 어려움은 없었어요. 물론 이제 귀가 트여 있는 상태였고 저희 아이는 영어 노출도 되어 있었고 인풋이 많은 상태라서 가서 학교 수업을 따라가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고 또 현지 아이들하고도 잘 지내고 재밌게 지내서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확실히 이게 어학원 캠프랑 좀 다른 점인 것 같아요. 쉬는 시간에 현지 아이들과 말을 해보고 밥도 같이 먹고 같이 놀고 네, 자연스럽게 좀 영어를 쓰는 몰입 환경에 있어서는 스쿨링의 매력을 확실히 느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수업을 하고 나서 어학원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좀 결과가 남을 수는 있지만 뭔가 좀 해외 경험이라던가 뭐 생활 면에 조금 욕심이 있는 어머님들은 스쿨링이 더 맞고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가 영어를 그래도 듣고 말하고 아이와 친구를 사귈 정도의 좀 적극성은 확실히 필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려요. 태국 스쿨링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한국 아이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몰입 환경으로 나쁘지 않았지만 좀 다른 점은 얘들도 세컨 랭귀지, 그러니까 모국어가 있고 두 번째로 영어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영유 나온 아이들처럼 그런 분위기라고 보시면 돼요. 국제학교 같은 경우도 만 5세부터 꾸준히 영어를 시키고 부모님들도 국제학교 졸업생이 많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영어를 쓰지만 저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제1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모국어 환경이긴 하나 좀 다른 모국어 환경이라는 거 호주랑 뉴질랜드 얘기할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 번째, 다시 말레이시아에 제가 가는 때는 국제학교에서 하는 썸머 캠프를 가요. 이거는 현지 국제학교가 직접 주최를 하고 한국 기관에서는 그냥 연결만 하고 숙소나 이런 게 해서 패키지 형태긴 했지만 캠프는 국제학교에서 주최를 해서 좀 많이 더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기존에 했던 어학원 캠프랑 다르지 않을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차이는 한국 아이들만 100% 있는 건 아니고 한국, 중국, 뭐 일본, 뭐 소수 다른 나라 아이들이 있는데 주체가 아무리 국제학교라도 방학 기간 동안 오는 아이들은 국제학교 학생들이 아니라 해외에 있는 비슷한 레벨의 아이들이다 보니까 조금은 아쉬움이 있었어요. 몰입 환경이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했는데 좋은 점은 이 캠프 자체가 조금 캠프마다 달라요. 색깔이 뭐 어떤 데는 뭐 스팀 캠프에서 뭔가 교과목을 좀 섞어서 하는 데도 있고 좀 과학 캠프도 있고 뭐 아이비리그 캠프도 있고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그리고 이런 스포츠 캠프 형태도 있고 보통 하는 거는 예체능 중심의 스포츠나 아니면 미술, 요리 평소에 이제 저희가 방과 후에 하는 수업들을 많이 해요. 캠프에서. 그래서 영어가 조금 레벨이 낮은 친구들도 부담 없이 몸을 움직이면서 하니까 좋고 좀 의사 표현을 영어로 하긴 하지만 스쿨링보다는 좀 레벨이 낮아도 캠프는 함께 할 수 있긴 해요. 근데 단지 조금 아쉬운 점은 국제학교에서 주최해도 캠프가 조금은 모국어 환경이 낮을 수 있고 국적 비율이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다 모집을 해봐야 알기 때문에 지난번 아들이 갔던 캠프 같은 경우에도 중국 아이들이 거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한국 아이들 그 다음에 많았고 일본 아이는 소수 이런 식으로 한중일의 캠프라고 보시면 되고 보통 동남아 썸머 캠프는 7월에 많이 합니다. 네, 1월에는 스쿨링을 많이 하고요. 그래서 기간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갔던 캠프는 일주일 캠프라고 해서 세브볼 여행 캠프